안녕하십니까. 한국역사영토재단 장계황 이사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미국에서 그 게이토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참 재미있는 거를 발표를 했어요. 동맹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뭐 미국하고 늘 우리 우파들도 그렇고 뭐 전 국민들이 비교적 혈맹이라고 이런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뭐 역사적 이면을 뒤져보면은 참 미국이 우리한테 해악질도 많이 했고, 또 한국전쟁 때는 또 실질적으로 우리를 뭐 피로써 이렇게 도와준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려 있는데, 미국 내에 게이토 연구소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게 이제 영원한 뭐 동맹, 영원한 우방 이런 거 없다. 지금 이 동맹 관계를 재정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되게 이렇게 좀 뭐라고 하죠? 뭐 좀 새로운 어떤 그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갖고 관심을 끄는데, 과연 뭐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이렇게 이 부분을 갖고 한번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렇습니다. 미국의 동맹에 관련된 재편설이죠. 게이토 연구소 홈페이지에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동맹국과의 문제, 몇 개 국가의 친구 관계를 끊을 때, 뭐 이렇게 해갖고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뭐 일본과 더불어서 상당히 그 동맹 관계가 철저하다고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연구소에서 얘기하는 건 일본과의 동맹 관계를 끊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일본과의 우리는 지금 현재 뭐 일본하고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일본과의 동맹을 끊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뭐 좋을 것 같지만, 이게 되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과의 동맹을 끊게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 뒤에서 한번 자세히 한번 얘기해보고, 먼저 뭐 우리가 오늘 이 게이토 연구소 발표를 얘기하려면 게이토 연구소가 어떤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워싱턴 싱크탱크 중에서 상당히 풍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게이토 연구소인데요. 1977년 시장 자유주의 운동가들인 찰스 코크하고 에드워드 크레인이 설립한 건데, 이게 이제 뭐 제한된 정부, 자유시장, 개인의 자유, 그리고 평화, 뭐 대충 봐도 뭔지 알겠죠.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거. 전형적인 미국의 보수 우파 쪽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쪽입니다. 미국과 전 세계가 자유롭게 열린 시민사회를 만드는데 적절한 정책 제안을 이끌어내고 대변하고 증진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들을 사용하겠다. 뭐 이런 어떤 정책을 표방하고 만든 건데, 대신 이제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것은 이 게이토 연구소는 뭐 일체 미 정부에서 자금 지원을 안 받습니다. 개인들, 우파를 원하는 이 보수주의자들, 개인들이 후원을 해갖고 연구하는 집단인데요. 여기서 이제 주로 가는 건 기업가 정신, 자유시장, 시민적 권리에 대한 엄격한 옹호, 뭐 복지국가와 애국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대해서 비관주의와 결부된 낮은 세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다 이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게이토 연구소에서 뭐 기존의 미국 사회에서 얘기하던 어떤 그 친시장주의, 자유주의 뭐 이런 것도 좀 잘못됐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념을 상당히 강조하는 이런 우파의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게이토 연구소를 조금만 더 얘기하면 이제 한 95명 정도의 이제 상근 연구원과 스태프들이 근무하는데 약 5대5 정도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에 한 70명 정도의 겸임 학자들이 있고 20명들의 이제 펠로우, 그리고 인턴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창립자 에드워드 크레인이 아직까지도 이제 이쪽에서 대표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쪽에서 연구하는 분야가 되게 방대해요. 뭐 미국의 전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에 우파가 가져야 될, 보수주의가 가져야 될 거를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세금 정책, 시민권, 헌법 연구, 형사소송법, 법집행, 방어와 국가 안보, 뭐 국내 이슈, 경제학과 경제 철학,
뭐 교육과 아동정책, 에너지, 환경, 기후, 애교정책, 정부 뭐 다 읽으려고 하면 끝이 없는데 이 정도로 하여튼 이 전체 정부가 움직여야 되는 전반적인 사회 시장 문제에 대해서 보수가 가야 될 길, 우파가 가야 될 길,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이번에 이제 연구가 뭐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니까 이 게이터 연구소가 미국 동맹이 되게 많은데 이거 좀 재편해야 된다. 지금 같은 동맹 체제를 갖고 하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제 뭐라고 이제 여기서 연구 결과가 뭐라고 나오나니까 마치 뭐 페이스북 친구처럼 대하는 말뿐인 동맹은 버려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말로 이렇게 하는 동맹은 버리고 미국의 실질적으로 미국 우선주의에서 미국의 이익이 되는 국가들하고 동맹을 재편해야 된다. 이런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국은 여기에 편성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도움이 안 되는 동맹국이 꽤 여러 개 나라가 있는데 사우디, 터키, 이집트,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필리핀 이렇게 이제 8개 나라는 동맹 관계를 끊어야 된다. 별로 우리 미국 생각이 어떻느냐가 그러니까 미 보수주의자들이 말하는 동맹 이걸 뭐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 각 나라마다 이제 이 동맹을 재편해야 되는데 그 동맹을 끊어야 되는 이유도 다 다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 연구소에서, 게이터 연구소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옛날에 과거에 이제 한국도 이제 충분히 스스로 방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게 지금 이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끊임없이 그 방위비를 증가해야 된다. 이건 뭐 다 이런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게이터 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 연구원이 이걸 만든 건데, 보고서를 제작한 건데, 게이터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은 이제 동맹과의 문제, 몇 개 국가의 친구 관계를 끊을 때, 이런 이제 제목으로 이제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했고, 지금은 쓸모없거나 심지어 역효과가 나는 동맹은 끊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시작하기 아주 좋은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걸 이제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적으로 돌리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에 책임을 지도록 내버려 두는 게 옳다. 그러니까 동맹 관계를 재편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사우디, 이집트, 터키 뭐 이게 이제 거의 이제 독재 국가죠. 이게 동맹국으로 가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오늘날 절대 군주제보다 더 어리석은 통치가 있겠는가 보고서 이렇게 나오고요. 사우디 왕국은 선거를 하는 이란보다도 더 못한 국가다. 여기하고 우리가 왜 동맹을 하느냐. 뭐 그러면서도 수천 명의 사우디 왕자들 개인적으로 즐거움 위해서 국가의 자원이 약탈되고 있고 자국민 반대자를 탄압하고 또 각종 중동 내전에 개입하는 이런 사태, 그게 우리 무슨 미국의 동맹이냐, 뭐 이런 개념이 뭐 결국 틀린 얘기도 따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이 이제 세일 유전을 개발하죠. 옛날에는 이제 중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석유 때문에 이제 모든 패권 관계가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미국이 세일 유전을 개발하니까 사우디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 영향력이 쇠퇴한 점을 거론하기 때문에 미 대통령이 이렇게 비열한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포용하는 모습이 별로 보기 안 좋다. 미국의 명성과 전 세계 신뢰를 오히려 떨어뜨릴 거다. 그러니까 사우디하고는 동맹 관계를 끊어야 된다. 두 번째 나라는 이집트입니다. 한때 미국의 뭐 되게 중요했던 국가지요. 사실 뭐 지리적 위치라든가 모든 측면에 되게 중요한 위치였는데, 압델 파타 LCC 현 대통령이 이제 과거의 독재 정권이죠. 호스니 무라바크 잘 알잖아요. 전 대통령을 상당히 자랑스러워하고 이런 독재 국가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데, 뭐 이런 어떤 맥을 독재자하고 맥을 같이 하는 뭐 이런 이집트가 계속 우리 동맹이 돼야 되느냐. 그래서 반정부 시위에 대한 탄압과 무차별 사형 집행 등으로 정의가 조롱당하고 있는 곳이다. 이집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뭐 터키. 과거 러시아를 견제하고 온건한 무슬림 정권을 통해 방판제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 터키가 되게 중요했죠. 미국 기지도 있고 무슬림 국가 중에서 상당히 온건파이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단 종교적 관계를 상당히 좀 이렇게 풀어나갔댔는데, 이제 두 가지 목적 모두에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 러시아 견제도 이쪽에 안 되고, 뭐, 온건 무슬림 정권하고의 관계도 정립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밴도 연구원은 라제프 타이프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죠. 권위주의 통치를 이제 거론하면서 여기도 끊어야 된다. 나토 회원국인 터키가 오히려 유럽의 다른 국가들을 공격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동맹 관계를 재편할 때 미국에서부터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세 개 국가예요. 독일, 이탈리아, 이 스페인인데 여기는 이제 그 유럽 나토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안보에 이제 무임승차하는 동맹, 여기는 이제 동맹국 대우하지 말아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 이야기를 한다니까. 이 벤도우 선임 연구원은 보수에서, 미 보수에서 봤을 때 유럽 5대 경제 강국 중 한 나라죠.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3개국은 안보에 별로 관심이 없다. 대륙에서 가장 중요한 강대국들이 그 대륙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유럽은 스스로 어떻게 방해하느냐? 왜 미국이 가서 유럽을 방해해 줘야 되느냐? 그러면 워싱턴들은 그들의 동맹국에 대해서는 안 된다. 유럽은 유럽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이 나라들은 되게 이 부자 나라들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의존해갖고 미국의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그 돈으로 자기 나라 자국의 국민들 발전을 위해서만 쓰는 거 아니냐. 동맹 재편에 끊어야 된다. 스페인 같은 경우 2019년 방위 예산 국내 생산 총생산의 0.92% 정도의 방위비 사실 되게 적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스페인을 어느 나라가 쳐들어가겠어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미국에다 그냥 맡겨놓고 방위비 전혀 안 쓴다 이거죠. 5년 전과 다름없고 방위비 한 푼도 늘리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하니까 이런 나라들은 동맹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독일 마찬가지 개념이거든. 2024년까지 국방비 GDP의 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지난해까지 이 비율이 1.38%에 불과하다. 거기에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GDP의 2% 국방비 약속을 지키는 시점을 2030년부터 하겠다. 이렇게 연기를 하다 보니까 뭐 독일에 대해서 뭐 엄청난 비판과 비난을 쏟고 동맹 끊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요. 그 방위비 분담 문제,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독일을 가장 먼저 이렇게 때렸죠. 이런 문제에 있어갖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몸소 이행을 했던 쪽이고요. 이 아시아에서 이제 두 개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하고 필리핀인데 여기 기회주의자들이다. 미국한테 뭐 일체 도움이 안 되는 두 개 나라다. 특히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도 뭐 잘하잖아요. 두테르테 대통령 잘하잖아요.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역대 필리핀 대통령 중에서 가장 과시적이고 반미적인 대통령 아니냐. 필리핀은 두테르테에 의해서 반쯤 실패한 국가다. 그러면서 더욱 나쁜 것은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하려고 하고 두테르테 모순적 이거 정책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두테르테가 이제 취임 초기에 이제 반미를 주장을 했어요. 반미 주장하자마자 이제 중국에 있던 어선들이 이제 필리핀 어선을 들이박아 침몰시키자 미국이 이제 그 중국 앞에 이제 미 칠함대 와서 좀 모아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야 너네가 우리한테 반미주의자가 반미할 때 언제고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한테 와서 이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건 또 뭐냐 이렇게 하고 상당히 그 미국한테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갖고 사실 전통적으로 필리핀과 미국은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는데 두테르테 대통령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깨지게 생겼다. 이래서 이제 이쪽에 그 연구소에서는 이제 뭐 도움이 안 된다. 일본 관계가 똑같아요. 이제 여기 일본은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일본과의 친선 관계는 끊어야 된다. 그럼 일본은 깨끗하고 공손하고 좋은 나라 맞다. 그런데 중국과 북한이 군사적으로 활발해졌는데 일본은 지수적으로 평화헌법 뒤에 숨어 있다. 그러니까 군사비 안 쓴다 이 얘기예요. 세계 3위의 경제 대국 일본이 국방비는 이제 GDP의 1% 수준을 머무르고 있다. 2차 대전은 끝났고 일본은 회복됐는데 민주주의를 깊이 뿌리 내렸는데 왜 군사비 안 쓰느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동맹 관계 끊어야 된다 이러는데 자 우리한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 일본과의 미국이 뭐 끊고 안 끊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동맹 관계를 미 보수 연구소에서 얘기하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끊어야 된다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일본이 군사비 안 늘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군사비 늘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사실상 일본은 재무장을 우려하는 우리 입장하고는 상당히 대치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관계로 동맹을 끊는다면 일본은 거기에 뭘 하는 거죠? 명분을 갖고 군사비를 늘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미국의 이제 보수 세력은 이제 일본이 평화헌법을 넘어 재무장을 통해서 중국과
맞싸우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게 이제 미 보수주의자들의 갖고 있는 시각이라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트럼프를 보면 대충 이해가 갈 거예요. 얘네들이 얘기하는 건 동맹이든 파트너든 친구든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는 동맹국가와는 이제 친구 관계를 끊어야 된다. 이게 이제 미 보수주의자들의 생각이고 그 돈을 받아갖고 연구하는 연구재단의 이제 공식적인 이제 논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의 상황을 다시 돌아보자. 만약 이런 사태가 벌어져갖고 일본이 재무장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미국은 늘 누구 편이에요? 미국은 미국 편입니다. 미국은 우리한테 늘 필요에 따라서 동맹관계를 유지한다 이거죠. 미국이 우리하고요, 조미 통상 소조약을 맺고 몇 년 있다가 뭘 맺었어요? 가스라 데프트 밀약을 맺습니다.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고 나와요. 그리고 난 뒤에 일본하고 가스라 데프트 밀약을 맺을 때 뭐라고 맺어요? 미국이 필리핀을 쳐들어가고 필리핀을 먹는데 동의를 해주고 그러면은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해갖고 먹는데 그 일제강점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이중적 잣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맺을 때 우리가 동맹관계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일본과 뒷거래를 해갖고 미국의 이익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는 거죠. 포스모스 조약 마찬가지예요. 이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전쟁을 펼쳐갖고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건 누가 나타나요? 미국이 나타나갖고 포스모스라고 하는 데에다가 강화 조약 맺자고 러시아도 불러들이고 일본도 불러들여갖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너네가 이제 일본이 로일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일본이 한반도에 쳐들어가는 데 있어갖고 러시아가 이거를 승인을 해줘라. 이래갖고 이제 일본이 이제 우리 병탄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에치슨 라인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 에치슨은 이제 미 국무장관입니다. 미 국무장관인데 에치슨 라인을 만들어서 뭘 하죠? 더 이상 우리는 대만과 한국은 지키지 않는다. 일본과 필리핀만 우리가 이제 이쪽에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방어선을 한다. 이래갖고 이제 이 북조선의 김일성이 이제 오판을 해갖고 스탈린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마찬가지다. 여기 때문에 독도 문제가 되게 이제 좀 복잡해지는데 이것도 이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뭡니까? 우리가 이 시기가 언제예요? 한국 전쟁이 진행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전쟁에서 만약에 한국이 이 한반도가 공산화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전쟁이 진다라고 하면은 그런 걸 우려해갖고 독도를 살짝 빼버리는 이런 어떤 문제가 새로운 문제, 우리 독도 문제가 아직까지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뿐이 아니죠. 오바마 시절에 미 자위대가 제3국에 진출하는 걸 허용을 하죠. 평화헌법 파기에 대해서 이제 승낙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베가 끊임없이 평화헌법을 파기를 하고 뭘 하고자 하는 거죠? 제3국의 자위대가 진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쟁 불가능한 지금 현재 평화헌법을 파기하고 일본이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이제 바로 이제 그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런 걸 반대를 해요. 사실 실적. 그런데 민주당이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도 이제 같이 이제 손잡고 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오바마가 이제 민주당 정권이었는데 이런 어떤 부분에는 이제 민주당이 됐건 이쪽에 공화당이 됐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평화헌법을 파기하고 자위대가 제3국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니까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혼자 이제 돈을 다 쓰는 게 억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을 중심으로 해갖고 동아시아를 좀 이 군사력을 키워서 재편해주고자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북조선이 붕괴가 됐을 때 일본 자위대는 한반도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지금 일본 외무상이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빨끈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야, 북조선은 한국의 영토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일본 자위대가 넘어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걸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의 대두될 문제는 독도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죠. 독도는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앞으로 이래된다고 하면은 이제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이런 어떤 전반적인 부분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본이 이렇게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되게 이협적인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군사비가 점점 더 많아져야 된다. 우리가 군사비가 많아져야 된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해 군사력이 늘어나는 건 좋지만은 경제를 키우는 데 써야 될 돈을 군사에다가 비생산적인 군사비를 많이 쓴다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본을 주적으로 이제 삼고 이제 가야 되는 이런 시점까지 오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이웃나라끼리 불행한 어떤 그건데, 이런 평화헌법이 깨트려진다라고 하는 명분 자체를 게이토 연구소에서 이제 동맹관계 재편을 얘기함으로써 그런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럴 때서 우리가 지금 뭐 어디 사대주의 사상에 젖어갖고 광화문에서 아직까지 성조기를 흔들고 이런 어떤 그 유아발상적인 건 좀 버리고, 뭐 미국이 당연히 우리를 한국 전쟁에 도와줬기 때문에 우방 맞습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관계가 좋아져야 돼. 반미 절대 뭐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친미를 넘어서서 사대를 하는 어떤 이런 거는 절대 반대입니다. 우리는 용비를 해야 되고 우리 자주권을 갖고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게이토 연구소에서 일본의 우방 관계를 끊는 게 방위비를 안 쓰기 때문에 우방 관계를 끊어야 된다, 이런 명분을 갖고 일본이 뭐 만약에 방위비를 늘린다고 하면 우리가 되게 위협적인 된다. 우리가 이런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